와, 어떻게 나왔는지 빨리 보고 싶다.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오늘 리뷰가 유난히 반가운 이유는 제가 회사 다닐 때 LG 그램을 썼었거든요. 오랜만에 그램을 한번 써보려니까 신나기도 하고, 또 오늘 소개할 그램은 14, 15, 17인치 다 있는데 딱 하나 비어 있었던 16인치 자리를 채우려고 새롭게 출시된 제품이라서 더 기대가 됩니다. 사무용은 물론이고 학업용, 그리고 또 이런 용도도 있을까요? 넷플릭스용까지도 워낙 가볍고 얇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새롭게 써본 16인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선을 확 끈 건 아무래도 컬러가 한몫을 했죠. 기존에는 화이트와 실버 두 가지 컬러 옵션으로 좀 밝고 경쾌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옵시디안 블랙이 출시가 되면서 단단하고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블랙이 또 컬러 특성상 작아 보이는 장점도 있어서 더 얇아 보이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 그램을 구입을 한다면 저는 블랙으로 할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온 거니까 또 시도 늦어야죠. 크기가 분명 16인치나 되는데도 무게가 1190g에 불과합니다. 그램을 좀 더 그램답게 써보려고 일부러 외출할 때마다 부지런히 가지고 다녔거든요. 16인치라고 하면 원래 백팩에 넣는다고 해도 어깨에 부담이 엄청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담 없이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게 랩탑은 역시 이래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댑터, 전원 공급을 썬더볼트 포트를 통해서 받아요. 그래서 함께 포함되어 있는 65W 어댑터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USB Type-C를 통해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상판을 열어보면 눈이 그냥 탁 트여요. 디스플레이 패널 주변의 베젤이 전작보다 더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16인치 치고 작아 보인다가 아니라 와, 진짜 작게 만들었구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베젤을 너무 줄여버려서 또 웹캠이 하단에 있으면 어떡하지 싶었었는데, 어떻게 이 사이즈에 넣었을까 싶을 만큼 이 얇은 상단 베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굉장히 많이 쓰죠. 그 화상회의도 어디서든지 편하게 쓸 수 있었어요. 디스플레이 비율은 16대 10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해상도는 2560x 1600, 그리고 특히 이번에 DCI P3를 지원하는 게 인상적입니다. 보통 업무를 할 때 보면 좌우 분할로 한쪽에는 레퍼런스 할 수 있는 정보를 두고 또 다른 한쪽은 워드나 엑셀을 놓고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16대 10의 화면비가 이런 용도에서 굉장히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압도적인 휴대성도 물론 큰 몫을 했겠지만, 저는 이런 생산성 작업에 맞는 화면비도 업무용이나 학습용 랩탑으로 인기를 얻게 된 큰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뜬금없이 DCI P3 지원? 항상 랩탑에서 불만이 성능보다도 기본 디스플레이의 부정확한 색역 때문에 다시 한번 다른 모니터에서 컬러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외부에서 바로바로 사진 리뷰하고 편집해서 업로드까지 이 큼직한 디스플레이가 아주 사용하기에 유용했습니다. 이번에 사용해보면서 조금 놀랐던 게, 그램에 딱 기대하는 성능이 있잖아요. 워낙 얇고 가벼운 경량한 라인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래픽카드를 내장하고 있는 퍼포먼스형 랩탑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라이트룸에서 사진 한 장에 100메가가 넘는 파일들을 여러 장 옮겨 다니면서 편집을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쾌적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11세대 타이거 레이크가 아이스 레이크에 이어서 10나노 공정으로 설계가 됐는데요. 전 세대보다 더 낮은 전력으로 최대 4.8GHz까지 클럭 스피드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랩탑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저는 꼭 타이거 레이크 i5 이상의 모델을 추천하고 싶어요. 이번 타이거 레이크의 하이라이트는 CPU보다도 그래픽 성능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텔 내장 그래픽 칩셋 성능은 정말 참담했거든요. 데스크탑은 별도 그래픽 카드를 설치하면 되지만 랩탑은 그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픽 성능이 필요한 작업은 좀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번에 타이거 레이크에서 비약적으로 그래픽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아이리스 Xe라고 부르는 칩셋이 탑재가 되면서 기존 아이리스 대비하면 i5만 해도
2배 이상의 성능을 내줘요. 그런데 i3의 경우는 아이리스 Xe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픽 성능 활용도가 높다면 i5 이상을 선택하시는 게 쾌적하게 작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인텔이 타이거 레이크와 함께 발표한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인텔 이보 플랫폼은 배터리 사용 시간, 고속 충전 기준, 또 절전 모드에서 시스템 재가동 시간 등등 실사용하면서 치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충족하는 모델들에 대해서만 인텔 이보 플랫폼 자격을 제공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텔 타이거 레이크에서 의도한 랩탑의 표준적인 경험을 그대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동시에 LG 그램이 기존에도 잘 해왔지만 NVMe SSD 추가 슬롯을 제공하고 있어서 쉽게 확장할 수도 있고요. 포트도 이 얇은 크기에 풀사이즈 HDMI, USB Type-C 2개, Type-A 2개까지 참 부족함이 없는데 SD카드가 아니라 마이크로 SD카드 슬롯만 있는 건 여전히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번에 인텔 이보 플랫폼 기반으로 출시된 LG 그램 16인치 모델도 처음이었지만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가 탑재된 랩탑도 처음 사용해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둘의 조합이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인텔 타이거 레이크에서 개선된 전성비와 또 내장 그래픽 칩셋의 비약적인 성능 향상이 기존 그램의 얇고 가벼운 폼팩터를 해치지 않으면서 그대로 탑재할 수 있어서 이번 LG 그램 16인치 모델은 성장통 없이 성공적으로 리뉴얼할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이 많은 모델이라서 질문도 많으실 것 같아요. 코멘트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재미난 제품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누구야? 두부는 흰색이라 예쁜데 노트북 까만색인가 봐. 까만색도 예쁘지? 그지 두부야? 어? 카메라 좀 봐줘. 카메라. 두부야 여기 좀 봐줘. 두부. 두부야. 아이고 이뻐.